제가 독서를 할 때 가장 경계하는 상태가 있는데요. 책을 한 권 열심히 다 읽었는데 뭘 읽었지? 하는 상태. 독서 노트를 언제 써야 하는지 되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읽는 중간에 쓰는 건지 아니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쓰는 건지. 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4일 오전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침 5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열심히 독서를 하고 지금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는데요. 혹시 우리 우구님들은 독서를 하실 때 독서노트 작성을 하고 계신가요? 독서노트를 작성하는 여러분들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제가 독서노트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독서를 할 때 가장 경계하는 상태가 있는데요. 책을 한 권 열심히 다 읽었는데 뭘 읽었지? 하는 상태.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냈는데 그 책과 관련된 기록이 하나도 없는 상태. 저는 이런 상태를 가장 두려워하고 최대한 피해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이런 상태를 깨닫게 되면 그 실수를 바로잡기엔 너무 늦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예 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신경과 의사인 신동서는요, 작심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맞다 틀리다를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틀린 생각 또는 틀린 자세가 나올 것이다. 피드백이 빠르고 정확하게 되어서 틀린 생각 또는 틀린 자세라는 것을 알면 고치려 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공감이 갔어요. 어떤 운동 기술을 연습할 때 자신의 자세를 보고 그게 좋은 자세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자세인지 바로바로 알 수 있어야 그 자세를 교정할 수 있잖아요. 독서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지식을 얻었고 그것을 제대로 익히고 있는지 맞다 틀리다를 바로바로 알 수 있어야 잘못된 걸 교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처음 독서를 할 때는 이게 잘 안 돼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독서는 운동이나 음악과 다르잖아요. 운동은 바로 실행하면 이 자세라는 결과물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독서를 할 때는 이 정신 속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읽는 게 맞나? 열심히 밑줄을 그으면서 책을 한 권 다 읽었는데 그제서야 보면 제 머릿속에는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답답한 상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 해결책을 독서노트 쓰기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 틀리다를 바로바로 알려면 생각을 밖으로 꺼내야 하는 거죠. 운동의 자세나 음악의 정확한 음처럼 그걸 지금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알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정신 속에서 꺼내는 방법은 뭐가 있죠? 말로 꺼내고 그리고 글로 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적는 걸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이라는 건 시간과 함께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글보다 좀 추상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글로 남겨야겠다. 독서를 하면서 독서노트를 반드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게 제 생각에 맞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구님들께 강력 추천하는 정말 영업하고 싶은 하나의 습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독서노트를 어떻게 쓰면 내가 이 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자세가 맞는지 틀린지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지금 독서노트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저의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에 독서노트들이 모여있는 서재 공간인데요. 여기에 제가 읽었던 책들이 있죠. 이렇게 독서노트 하나에 들어와 보면 이거는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생책이라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책인데요. 이 책 속에 이렇게 들어와 보면 주제별로 제가 독서노트를 하나씩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발췌를 하고 밑에다가는 저의 생각을 기록을 하고, 구성 요소는 항상 똑같습니다. 위에는 제목이 있고요, 날짜와 시간이 있고, 그리고 책 제목 몇 페이지인지, 그리고 책의 대목이 있고, 아래에는 저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저의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보다가 어떤 대목, 되게 좀 감명 깊은 대목이라든지 깨달음을 주는 대목이 있으면 그 부분을 따로 발췌를 하고 저의 생각을 아래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머릿속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내 생각이 명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막상 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록을 해보면 내 생각이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경우가 참 많아요. 말하자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면 나중에 책을 다 읽고 나서 막상 내가 뭘 읽었지? 이 책을 통해서 뭘 배웠지? 이렇게 되짚어 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책을 읽는 중간중간마다 감명 깊은 대목을 발췌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기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독서 사이사이마다 나만의 이 사유 공간이 생겨나거든요. 물론 독서하는 시간은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유 공간을 통해서 책과 나의 이 관계가 조금 더 끈끈하게 붙게 되는 거예요. 책 속에서 이런 공간들을 잘 만들어낼수록 그 책을 한 권을 탁 덮었을 때 내가 이 책을 통해서 감명 깊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책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만의 사유가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꼭 이 독서노트 쓰는 습관을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서노트를 언제 써야 하는지 되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읽는 중간에 쓰는 건지 아니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쓰는 건지 저는 둘 다 활용합니다. 그 순간에 남기고 싶을 때는 그때그때 적어요. 근데 어떨 때는 독서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고 빨리 완독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록을 좀 뒤로 밀어 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을 미뤄두려면 당연히 책에다가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플래그나 포스트잇을 붙여서 나중에 이 부분을 따로 기록해야겠다라고 표시를 남겨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독서노트 작성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방금은 한 문장 혹은 한 문단, 깨달음을 주는 하나의 대목을 발췌하고 나의 생각을 기록을 했다면 이번에는 책의 한 챕터 또는 책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나의 생각을 기록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설명해드린 한 대목 기록하는 건 약간 책의 주제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책 속에 있는 파편들만 따로 기록하고 내 생각을 적는 거라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과는 약간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알려드릴 방법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에 따라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거는 딥워크라는 책을 읽고 제가 기록한 독서노트인데요. 이 독서노트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가 기록을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핵심 주제를 기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또 기록을 해놨고 아래로 쭉쭉 내려가 보면 제가 책에 1장, 2장, 3장마다 각 요약 및 주요 문장을 다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해보면 1장 부분을 읽고 이렇게 요약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주요 문장이 나오고요. 이 주요 문장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렸던 독서노트 쓰기 방식과 똑같죠. 제목이 있고 날짜가 있고 깨달음이 들었던 문장이 있고 저의 생각을 정리해 놓고 이런 식으로 각 한 장 한 장마다 요약을 적어 놓고 주요 문장을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이 책을 다시 읽을 때 그냥 이 독서노트를 다시 읽어보는 것만 해도 그때 책을 읽었을 때 그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게 되고요. 책을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책의 주제를 한 번에 팍 상기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 기록을 안 해놨었다면 제가 아마 딥워크라는 책을 다시 탁 가지고 왔을 때 아마 기억나는 건 내가 그때 이런 책을 읽긴 했었는데 정도의 생각밖에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의 기록을 다시 보는 것만 해도 그때의 기억이 완전히 재부팅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우구님들께 기록하십시오 이렇게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한 장씩 이렇게 요약을 진행하는 건 책을 읽을 때 한 장을 읽은 다음에 바로 그 장을 요약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 장을 읽고 나서 그 앞에 장을 요약을 하려고 하면 벌써 이전에 읽었던 게 좀 휘발된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요, 한 챕터를 읽고 난 다음에 그 챕터에 대해서 바로 요약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챕터씩 요약이 다 나오게 되고 전체 독서 노트를 한눈에 딱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책 한 권에 대해서 나만의 요약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독서 노트 쓰기를 하는 것 자체가요. 내가 지금 책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돼요. 눈으로 직접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 챕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 대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고 피드백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 사고 능력이 좀 더 정교해지고 쑥쑥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요, 기록하지 않는 독서는 식사가 아니라 시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해요. 정신의 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않고 그냥 맛만 홀짝홀짝 보고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독서 노트 쓰기를 습관화해서 여러분들의 독서를 영양가가 충분히 흡수가 되는 그런 식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일기를 보내드리는 일기 딜리버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우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